대한민국 상위 1%가 사는 최고급 아파트, 그곳엔 입주민들의 멸시를 견디며 낡은 유니폼을 입은 76세의 초라한 신입 경비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굽신거리는 그의 남루한 행색 뒤에는 아파트 전체를 발칵 뒤집을 만한 거대한 정체와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억울한 도둑 누명을 쓰고 벼랑 끝에 몰린 그가 마침내 숨겨둔 발톱을 드러내는 순간, 과연 어떤 짜릿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아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부자들만 모여 산다는 최고급 아파트, 로얄 팰리스의 정문은 웅장하기 그지없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기둥과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문패는 이곳이 범접할 수 없는 성 그 자체임을 보여주는 듯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문을 지나 관리사무소로 들어서는 한 노인의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올해 나이 76의 김필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입고 있는 점퍼는 색이 발에 소매 끝이 해져 있었어요. 구부정한 어깨와 주름진 얼굴을 보면 영락없이 고단한 세월을 살아온 힘없는 노인으로만 보입니다. 관리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이력서를 툭툭 치며 난감한 표정으로 필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르신, 여기 쉬운 곳 아닙니다. 주민들 등살이 얼마나 센데. 나이도 70이 넘으셨고 이 몸으로 무거운 택배 상자나 제대로 나르시겠어요? 소장의 목소리엔 귀찮음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보통 노인이라면 주눅이 들어 물러설 법도 한데 필수는 오히려 사람 좋은 웃음을 허허 지으며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제가 희망하는 장사입니다. 젊어서 현장에서 잔뼈가 굵거든요. 굳은 일은 다 맡겨만 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수의 간절한 눈빛에 소장은 마지못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최저임금 맞춰주기도 아까운 자리에 선뜻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소장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남는 경비복 한 벌을 던져주듯 건넸습니다. 일단 입어나 보세요. 바지 기장이랑 품은 알아서 수선해서 입으시고요. 필수는 탈의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헐거워진 러닝셔츠 위에 빳빳한 경비복을 걸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정말 볼품없었거든요. 바지 기장이 깡충해서 복숭아뼈가 훤히 드러났고 모자는 너무 커서 자꾸만 눈을 덮어버렸습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며 필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참 폼 한 번 안 나는구만. 그래도 뭐 일하기엔 편하겠어. 첫 근무지는 악명 높은 분리수거장이었습니다. 필수는 목장갑을 끼고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 앞에 섰습니다. 보통 경비원들이라면 대충 눈대중으로 분류하고 말 것을 필수는 유독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페트병의 비닐 라벨을 손톱으로 하나하나 긁어서 뜯어내고 박스에 붙은 테이프는 흔적도 없이 제거했죠. 유리병도 색깔별로 구분해서 줄을 세웠습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하나 허투루 쌓지 않던 고집스러운 장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출근길 바쁜 입주민들에게 필수의 이런 꼼꼼함은 그저 답답함일 뿐이었습니다. 좁은 통로를 막고 앉아 세워라 내워라 라벨을 뜯고 있는 늙은 경비원을 보며 주민들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저씨, 좀 비켜요. 아침부터 길을 막고 있으면 어떡해요? 한 젊은 여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이며 필수의 옆을 획 지나갔습니다. 필수는 깜짝 놀라 엉거주춤 일어서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손이 좀 서툴러서. 여자는 대꾸도 없이 코를 막으며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필수의 눈빛이 잠시 깊어졌다가 이내 다시 순박한 노인의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묵묵히 다시 자리에 앉아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필수는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칠 법한 건물 외벽 앞에 멈춰 서더니 주먹으로 벽을 쿵쿵 두들겨 보는 것이었죠. 화단 경계석 틈새에 쪼그리고 앉아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기도 하고 지하 주차장 기둥을 한참 동안 쓰다듬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던 주민들은 그런 필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신입 경비 아저씨 좀 이상하지 않아? 혼자 뭘 저렇게 중얼거려? 그러게. 나이 먹고 노망이 들었나 봐. 왜 멀쩡한 벽을 치고 다녀? 무섭게.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웃음이 쏟아졌지만 필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암호처럼 적어 내려갔습니다. 외벽 마감재 들뜸, 지하 2층 누수 흔적, 조경석 치마 우려. 그의 눈엔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건물의 속살이 훤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신분은 그저 힘없고 꼬장꼬장한 신입 경비원일 뿐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필수는 경비 초소로 돌아와 믹스커피 한 잔을 탔습니다. 좁은 초소 안 낡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종이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겪은 무시와 멸시 그리고 늙은 육체의 고단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허리도 쑤시고 다리도 퉁퉁 부었죠. 하지만 그의 입가엔 알 수 없는 미소가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겉만 번지르르한 이곳의 진짜 모습을 내가 다 확인해 주겠어. 어둠이 깔린 경비실 창문 너머로 필수의 눈빛이 가로등 불빛처럼 반짝였습니다. 모두가 무시하고 지나치는 이 수상한 낙하산 할아버지의 진짜 하루는 어쩌면 모두가 잠든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로얄 팰리스 단지를 무겁게 짓누르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낮 동안 그토록 요란하게 오가던 고급 승용차들도 모두 잠들고 가로등 불빛만이 졸린 눈을 비비며 아파트 화단을 비추고 있었죠. 경비 초소 안의 시계 바늘이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좁은 의자에서 선잠을 자던 김필수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초소를 빠져나와 상가 건물 1층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맨 구석칸에 들어간 필수는 품 안에서 낡아빠진 폴더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꺼져 있는 그 전화기에 전원을 켜자 파란 불빛이 필수의 주름진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단축 번호를 꾹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필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운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낮에 보았던 어리숙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자금줄이 막히면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그거 터지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알겠어? 필수는 답답한 듯 가슴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사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겨 긴급 지시를 내리는 것이었지만 통화 내용만 듣자면 영락없이 빚에 쫓기는 사람의 절박한 호소처럼 들렸습니다. 마침 그때였습니다. 야간 순찰을 돌던 고참 경비원 만복이 대걸레를 빨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화장실 구석 칸에서 흘러나오는 격앙된 목소리에 만복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발 좀 내가 갈 때까지만 버텨봐. 부탁한다. 힘없이 끊기는 전화 소리와 함께 깊은 한숨 소리가 화장실을 울렸습니다. 만복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금 다 죽어. 아이고, 저 양반. 사채라도 쓴 모양이네. 만복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인이 오죽 힘들었으면 이 험한 경비 일을 하러 왔을까 싶었는데 빚 독촉까지 시달리고 있다니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겁니다. 만복은 혹시라도 필수가 민망해할까봐 숨소리도 내지 않고 살금살금 뒷걸음질 쳐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잠시 후 필수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만복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경비 초소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수를 바라보는 만복의 눈빛은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죠. 그 눈에는 깊은 연민과 안쓰러움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김씨 왔어? 출출하지 않아? 만복이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 필수에게 내밀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폐기 직전에 받아온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 단팥빵과 우유였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빵이었지만 만복이 건네는 손길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이거라도 좀 들게. 빈속에 일하면 서러워.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필수는 만복이 건넨 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만복의 표정만 봐도 그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아까 통화를 엿들은 게 분명했죠. 당장이라도 형님, 그게 아니라 회사 결제 문제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필수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래, 차라리 빚쟁이 노인으로 보이는 게 낫겠어. 그래야 아무도 날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필수는 짐짓 고마운 척 고개를 숙이며 빵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장님. 잘 먹겠습니다. 필수가 빵을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단팥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만복은 그런 필수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힘내게. 죽으란 법은 없어. 어떻게든 버티면 볕들 날 오겠지. 만복의 투박한 위로에 필수의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 왔습니다. 평생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장님 소리를 듣고 살았지만 정작 힘들 때 따뜻한 빵 한 조각 건네주는 진짜 친구는 없었거든요. 필수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끼며 우유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두 노인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새벽에 찬 공기를 맞았습니다. 만복의 오해로 시작된 이 기묘한 우정이 훗날 이 차가운 아파트 단지에 어떤 기적을 불러올지 아무도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두 사람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갑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로얄 팰리스 아파트 정문으로 검은색 벤츠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보닛 위로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이는 최고급 세단이었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입주자 대표 최미란이었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거만하게 턱을 치켜든 채 익숙하게 단지 진입로로 핸들을 꺾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비 초소 앞에 서 있던 김필수가 갑자기 경광봉을 흔들며 벤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거기 멈춰요. 필수의 다급한 외침에 최미라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육중한 차체가 멈춰 섰습니다. 필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차 앞쪽 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스팔트 바닥이 미세하게 꺼져 들어가는 집안 치마의 전조 증상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차가 지나갔다가는 자칫 바닥이 푹 꺼지며 타이어가 빠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차 안에 있던 최미란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경적을 신경질적으로 빵, 빵
울려대더니 문을 벌컥 열고 내렸습니다.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아스팔트 위를 울렸습니다. 이봐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최미라는 선글라스를 거칠게 벗어 손에 쥐고 필수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콕콕 찔렀습니다. 내가 들어오는데 감히 길을 막아?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요? 내가 누군지 몰라. 필수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바닥을 가리키며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바닥을 좀 보십시오. 집안이 약해져서 무거운 차가 지나가면 위험합니다. 저쪽으로 돌아가시는 게 뭐요? 집안? 기가 막혀서. 최미라는 코웃음을 치며 필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점퍼에 짧은 바지, 꼬질꼬질한 운동화. 그녀의 눈에 필수는 그저 주제 파악 못하고 입주민에게 훈계하려 드는 질 떨어지는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토목 기사라도 돼?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는 척이야? 당신 이 차가 얼마짜린지나 알아? 이거 긁히기라도 하면 당신 그 늙은 몸뚱이 장기를 다 팔아도 못 갚아. 알아? 최미란의 입에서는 차마 듣기 힘든 모욕적인 언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나가던 주민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렸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필수를 거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난 듯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죠. 필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평생 거친 건설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부려온 그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하고 호통을 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주먹을 꽉 쥔 필수의 손등에 푸른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참지 못하면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 필수가 억지로 사과를 건넸지만 최미란의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장 나오라고 해. 당장 저 늙은이 자르라고. 그때 저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사색이 된 만복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만복은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최미란 앞에 납작 엎드려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뭘 모릅니다.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만복은 필수의 등까지 억지로 떠밀며 같이 고개를 숙이게 했습니다. 필수는 친구의 간절한 손길에 못 이겨 다시 한번 굴욕적인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최미라는 그제야 분이 좀 풀린 듯 콧방귀를 뀌며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재수없게 진짜. 관리비 아까워 죽겠네. 최미란의 벤츠가 굉음을 내며 필수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 지나간 자리에는 매캐한 매연과 흙먼지만이 남았습니다. 만복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연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김씨, 제발 좀. 튀지 말고 없는 듯이 지내자고. 응? 우리 같은 파리 목숨은 납작 엎드리는 게 상책이야. 필수는 대답 없이 멀어지는 벤츠의 뒷공무니와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움푹 파인 도로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씁쓸함과 동시에 서늘한 분노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그 잘난 벤츠. 언제까지 굴러가나 보자고. 도로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 필수는 주머니 속에서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파트 정문 앞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예고편에 불과했으니까요. 최미란의 벤츠 사건이 있고 며칠이 지났지만 아파트 단지에는 여전히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필수를 볼 때마다
저 노인네 아직도 안 잘렸어? 라며 수군거렸고 동료 경비원들도 혹시 불똥이라도 튈까봐 필수를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경비실 앞에 낯선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졌습니다. 단지 입구에 나타난 사람은 한여름에도 답답해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빼입은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와 짧게 깎은 머리, 그리고 선글라스 너머로 느껴지는 날카로운 눈빛은 누가 봐도 평범한 회사원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경비 초소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초소 안에서 졸고 있던 만복은 그 사내를 보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새벽 화장실에서 엿들었던 필수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돈을 막아야 해. 죽느냐 사느냐 문제야. 만복의 눈에 저 사내는 필수의 목숨줄을 조이러 온 악랄한 사채업자 혹은 해결사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만복이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순찰을 돌던 필수가 초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사내는 필수를 발견하자마자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필수는 사내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혹시라도 주민들이나 다른 경비원들이 볼까봐 노심초사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자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필수는 다급하게 사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CCTV가 닿지 않는 쓰레기 집화장 뒤편 으슥한 곳으로 사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만복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락없이 빚쟁이에게 끌려가 협박을 당하는 모양새였으니까요. 하지만 구석진 곳에서의 상황은 만복의 상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내는 필수가 손을 놓자마자 깍듯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는 필수의 수행비서 박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송구합니다. 긴급하게 결제해 주셔야 할 서류가 있어서. 박 실장은 품 안에서 두툼한 황색 서류 봉투를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상건설의 1분기 재무보고서와 임원 인사 파일이 들어있었죠. 필수는 봉투를 받아 낡은 점퍼 안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혀를 찼습니다.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칠칠 맞지 못하게. 죄송합니다. 워낙 중요한 안건이라 직접 뵙고 전달해 드려야 해서요. 그나저나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박 실장은 회장님의 초라한 행색을 보며 울먹였지만 필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얼른 가봐. 그리고 그거는 내가 검토해보고 연락할 테니 대기하고 있어. 필수는 박 실장을 황급히 돌려보내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표정으로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팍은 서류 봉투 때문에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죠. 만복은 필수가 무사히 돌아오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필수의 불룩한 주머니를 보고는 다시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만복의 눈에는 그것이 빚 독촉장이나 신체 포기각서 같은 무시무시한 서류로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복은 슬그머니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꼬깃꼬깃한 통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내 몰래 평생 모아온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저 양반 저러다 정말 큰일 치르는 거 아닐까?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줘야 하나. 만복의 속도 모르고 아파트 단지에는 순식간에 흉흉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봤어? 아까 그 깍두기 같은 남자? 맞지? 신입 경비 아저씨랑 뒤로 가서 뭘 주고받던데? 아무래도 질 안 좋은 조직이랑 연루된 게 틀림없어. 어머, 무서워라.
빚쟁이들이 드나드는 경비원이라니 우리 아파트 격 떨어지게. 입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필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멸을 넘어선 공포와 혐오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필수는 그저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짊어진 이 오해와 멸시가 이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이 매일 겪어내야 하는 현실의 무게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말이죠. 그렇게 필수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위기는 예고도 없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분리수거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온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김필수는 이른 아침부터 산더미처럼 쌓인 박스와 플라스틱 병들을 정리하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고 목장갑은 시커멓게 때가 탔죠. 하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주민들이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간 양심들을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었을까요? 입주자 대표 최미란이 화려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분리수거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쇼핑백을 귀찮다는 듯 플라스틱 수거함 쪽으로 휙 던졌습니다. 내용물이 와르르 쏟아져 나오며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그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지가 묻었다는 듯 손을 탁탁 털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려 돌아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며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남편에게 받은 시가 5천만 원이 넘는다는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였죠. 반지는 떼굴떼굴 굴러 깨진 병 조각들이 모여있는 구석 틈새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어폰을 꽂고 있던 최미라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최미란이 떠나자 필수가 빗자루를 들고 그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에잉, 또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갔네. 사람이 다치면 어쩌려고. 필수의 눈에 바닥에 흩어진 깨진 유리 조각들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밟으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필수는 허리를 굽혀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을 조심스럽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헌 신문지를 꺼내 그 조각들을 꼼꼼하게 쌌습니다. 행여나 미화원들이 수거하다 손을 베일까봐 신문지로 싼 유리 뭉치를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잠시 넣어두었죠. 나중에 안전하게 따로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사단은 그로부터 2시간 뒤에 벌어졌습니다. 내 반지, 내 다이아 반지 어디 갔어? 관리사무소가 떠나갈 듯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최미란이 관리소장의 멱살을 잡을 듯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까 분리수거하러 나갈 때 끼고 있었다고. 그 뒤로 집에 와서 보니까 없어진 거야. 당장 CCTV 돌려봐. 어떤 놈이 훔쳐갔는지 내가 잡아서 콩밥을 먹일 테니까. 관리소장은 벌벌 떨며 CCTV 영상을 돌렸습니다. 최미란이 쓰레기를 버리고 나간 직후의 영상이 모니터에 떴습니다. 화면 속에는 필수가 등장했습니다. 필수가 최미란이 서 있던 그 자리에서 허리를 숙여 무언가를 줍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싸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최미란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저거 봐. 저 늙은이가 내 반지 주워 담는 거 봤지? 주머니에 쓱 넣는 거 똑똑히 찍혔잖아. 소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화면상으로는 영락없이 필수가 반지를 훔치는 장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최미란의 눈에선 살기등등한 불꽃이 튀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 늙은이 며칠 전부터 사채업자 같은 놈들 만나고 다니더니 돈이 궁해서 내 반지에 손을 댄 거야. 가난하면 손버릇이라도 좋아야지. 감히 내 물건을 탐내.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 신입 경비원이 도둑질을 했대? 글쎄, 5천만 원짜리 다이아를 훔쳤다네. 빚이 많다더니 눈이 뒤집혔나 봐. 입주민들은 혀를 차며 필수를 범죄자로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왜 허리를 숙였는지, 주머니에 넣은 것이 진짜 반지인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수는 그저 돈 없고 빚에 쪼들리는 잠재적 범죄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영문도 모른 채 순찰을 돌고 있던 필수에게 관리소장과 최미란, 그리고 험상궂은 표정의 입주민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쫓는 사냥개들처럼 말이죠. 어이, 김필수 씨. 당신 당장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봐. 최미란의 날카로운 고함에 필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낡은 점퍼 주머니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버리지 못한 신문지에 쌓인 유리 조각 뭉치가 들어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훔친 다이아몬드 반지로만 보였습니다. 필수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십 개의 경멸 어린 시선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주머니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오해의 늪에서 과연 필수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평화롭던 아파트 단지의 정적을 찢어발겼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아파트 외벽을 어지럽게 훑고 지나갔죠. 신고를 받은 경찰차 2대가 관리사무소 앞에 급정거하자 구경하러 나온 주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드라마 촬영이라도 구경하듯 사람들의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호기심과 흥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찰 2명이 차에서 내리자 최미라는 기다렸다는 듯 달려나가 경찰의 옷소매를 붙잡고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님, 저 사람이에요. 저 늙은이가 내 5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훔쳤다고요. CCTV에 다 찍혔어요. 얼른 잡아가세요. 최미란의 손가락질 끝에는 김필수가 서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필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이미 필수를 범인으로 단정 지은 듯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젊은 순경 하나가 필수의 앞을 가로막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본인 맞으시죠? 주머니에 든 거 뭡니까?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순경이 필수의 불룩한 점퍼 주머니로 손을 뻗으려 하자 필수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주머니를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주운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함부로 손을 넣었다가는 베일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도둑 취급을 받으며 몸수색을 당하는 치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영장은 가져왔소? 사람을 뭘로 보고 다짜고짜 몸부터 뒤지려 드는 거요? 난 훔치지 않았어. 필수의 완강한 저항에 최미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꺼봐요. 찔리는 게 있으니까 못 보여주는 거잖아. 경찰관님, 저 노인네 조사 좀 똑바로 해보세요. 며칠 전에는 빚쟁이 같은 깍두기들도 찾아오고 밤마다 어디 구석에 숨어서 돈 문제로 통화하는 것도 다 들었다니까요. 빚 때문에 눈이 뒤집혀서 훔친 게 확실해요. 최미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위에 있던 주민들이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나도 봤어. 눈빛이 흉흉하더라고. 처음 올 때부터 알아봤어. 행색이 저러니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안 생기겠어? 어머, 우리 애들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런 사람을 썼대?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근거 없는 비난과 멸시. 그것은 필수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인격살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평생 기업을 일구며 산전수전 다 겪은 필수였지만 가난하고
힘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토록 처참하게 짓밟힐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만복이 뛰어들었습니다. 만복은 경찰 앞을 가로막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경찰 양반, 뭔가 오해가 있는 겁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절대 그럴 위인이 못 됩니다. 제발 말 좀 들어보세요. 하지만 경찰은 만복을 귀찮다는 듯 팔로 밀쳐냈습니다. 아저씨, 업무 방해하지 말고 비키세요. 공범으로 몰리고 싶으세요? 만복은 힘없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공권력과 다수의 횡포 앞에서 늙은 경비원의 외침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만복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김씨, 그냥 보여줘. 보여주고 아니라고 말해. 최미라는 팔짱을 낀 채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상황은 자신의 권력과 우월함을 확인하는 즐거운 놀이와도 같아 보였습니다. 합의는 꿈도 꾸지 마세요. 내 반지도 찾고 저 인간 감옥에 쳐넣어서 다신 우리 아파트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니까. 필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심장을 터뜨릴 듯 요동쳤지만 그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주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돈 좀 있다고 사람을 벌레 취급하는 저 오만함. 가난해 보이면 죄인 취급하는 저 편견들. 필수의 손이 주머니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잡은 것은 유리 조각 뭉치가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낡은 폴더폰이었습니다.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누가 진짜 죄인인지, 누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인지 내가 똑똑히 알려주지. 필수의 엄지손가락이 전화기의 통화 버튼 위를 맴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숨길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노인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되려는 찰나 만복이 돌발 행동을 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경찰관이 필수의 팔을 잡아 끌며 연행하려던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비명에 가까운 외침과 함께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아스팔트 바닥을 울렸습니다.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만복이 있었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 평생을 가장으로 묵묵히 버텨온 그가 새파랗게 어린 최미란의 발밑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만복은 바닥에 이마를 찌울 듯이 조아리며 두 손을 싹싹 비빗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이 비벼지는 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모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친구가 나이는 먹었어도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신 빌겠습니다. 제발 경찰서만은. 만복의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통장을 꺼내 최미란의 구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내 몰래 평생 모아온 그의 목숨과도 같은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여기 제 전 재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로도 모자라면 제가 퇴직금을 미리 당겨서라도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친구 좀 놔주십시오. 네, 사모님. 지켜보던 주민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친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던진 늙은 경비원의 절규. 그 처절한 모습에 몇몇은 고개를 돌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최미란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발치에 놓인 통장을 혐오스러운 벌레 보듯 내려다보더니 구두코로 툭 차버렸습니다. 아이고, 냄새나게 왜 이래요?
진짜 끼리끼리 논다더니. 최미라는 만복의 어깨를 발로 쓱 밀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퇴직금? 그 쥐꼬리만한 돈으로 5천만 원을 갚겠다고요? 꿈 깨세요. 당신들 둘 다 당장 잘라버릴 거니까. 어머, 내 구두에 흙 묻었잖아. 최미란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티슈를 꺼내 구두를 닦는 그 순간 필수의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인내의 끈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모욕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어준 유일한 친구가 돈 몇 푼 때문에 저런 수모를 당하고 무릎까지 꿇는 꼴은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필수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더 이상 그는 힘없는 김씨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게. 필수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그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낮고 굵직하며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위험 있는 목소리였죠. 필수는 경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성큼성큼 걸어가 만복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라고 했네, 형님. 죄 지은 놈은 따로 있는데 왜 자네가 무릎을 꿇어. 필수는 만복을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묻은 흙을 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낡은 경비원 모자를 벗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헝클어진 백발이 바람에 날리고 굽어있던 그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평생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태산건설 회장 장필두의 기백이 뿜어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세 변화에 최미라는 물론이고 경찰들조차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 뭐야? 최미란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필수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최미란을 쏘아보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누른 뒤 짧고 굵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들어와. 싹 다. 전화를 끊는 필수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호랑이처럼 번뜩였습니다. 이제 진짜 사냥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필수의 전화가 끊어지기가 무섭게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서 묵직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바닥이 우르릉거리더니 곧이어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기익, 기익.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돌린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검은색 세단 승용차 10여 대가 비상등을 번쩍이며 맹렬한 기세로 단지 안으로 돌진해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그 위압감이 어찌나 대단한지 구경하던 주민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조폭들이야? 저 노인네 잡으러 온 거야? 최미란도 사색이 되어 경찰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만복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이제 다 끝났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빚쟁이들이 필수를 잡으러 때로 몰려왔다고 생각한 거죠. 검은 세단들은 관리사무소 앞을 순식간에 포위하듯 에워싸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차문이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건장한 사내 수십 명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의 동작은 군대처럼 절도 있고 빨랐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경찰과 주민들을 밀어내고 필수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인간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그 살벌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선두 차량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며칠 전 주민들이 사채업자라고 수군거렸던 필수의 수행비서 박 실장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필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저 노인네는 죽었구나 싶어 비명을 지르려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실장이 필수를 향해 허리가 꺾일 듯 90도로 깊숙이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호출하신 태산건설 법무팀, 감사팀 전원 도착했습니다. 박 실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뒤이어 도열해 있던 수십 명의 정장 차림 사내들도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복창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최미란의 입은 턱이 빠질 듯 벌어졌고 경찰관들은 잡고 있던 수갑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만복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회장님? 필수는 주저앉아 있는 만복을 향해 빙긋 미소를 지어 보인 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미란과 경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초라한 경비원 김 씨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에 살아있는 전설 장필두 회장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필수는 구겨진 점퍼깃을 탁탁 털어내고 헝클어진 백발을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그 사소한 동작 하나에서조차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박 실장이 건넨 최고급 양복 재킷을 어깨에 걸치며 얼어붙어 있는 경찰관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조사를 한번 해볼까? 누가 도둑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상황은 180분 뒤집혔습니다. 아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죠. 최미란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투명해질 정도로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야 본능적으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랑이의 발톱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필수를 몰아세우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은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 정적을 깬 것은 필수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박 실장, 내 명함 한 장 드려라. 박 실장이 정중하게 명함 지갑을 열어 황금색 테두리가 둘러진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멍하니 서 있는 최미란의 손에 쥐어주었죠. 최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산건설 그룹 명예회장 장필두. 그 세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최미란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태산건설이라니.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로얄 팰리스를 지은 시공사이자 대한민국 재계서열 10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 아닙니까?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필수의 얼굴과 명함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지만 그 눈빛만은 뉴스에서나 보던 그 회장님이 분명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설마. 최미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필수는 그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건물을 이따위로 관리한 건 내 책임이 크니 그건 내가 사과하지. 하지만 사람 귀한 줄 모르고 갑질을 일삼는 당신 같은 사람은 내 집에 살 자격이 없어. 필수는 곧바로 법무팀 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여자 차 안 조수석 시트 밑부터 샅샅이 뒤져봐.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벤츠 차량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미란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 차에 손대지 마요. 영장 있어? 하지만 경찰들은 이미 뒷걸음질 치며 태산건설 변호사들의 눈치만 보고 있었죠. 잠시 후 차량을 수색하던 직원이 무언가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는 그것, 바로 사라졌다던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회장님, 조수석 시트 구석 틈새에서 발견했습니다. 직원의 보고에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뭐야? 훔친 게 아니었어? 자기 차에 흘려놓고 생사람을 잡은 거야?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필수는 직원이 건넨 반지를 받아들고 최미란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잘 보시오. 이게 당신이 말한 그 대단한 반지요? 멀쩡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그것도 모자라한 집안의 가장을 무릎 꿇게 만들어? 최미라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필수는 반지를 바닥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이따위 돌멩이가 사람 자존심보다 비싸? 가져가시오. 그리고 방빼. 필수의 호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그동안 소중히 적어왔던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노망난 노인의 낙서장이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수첩이었죠. 여기 이 아파트 관리업체의 횡령 내역, 경비원 휴게실의 불법 증축, 그리고 입주자 대표의 갑질 리스트까지 내가 다 적어놨네. 내일부터 태산건설 감사팀이 들어와서 탈탈 털 거야. 법적 책임질 각오들 하시오. 관리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고 최미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반전된 것을 눈치챈 주민들이 슬금슬금 필수에게 다가와 아부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조금 전까지 필수를 향해 손가락질하던 그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주민들의 모습. 필수는 그 역겨운 이중성에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됐소. 당신들의 그 가벼운 입과 행동들, 내 평생 잊지 않겠소. 필수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주민들의 탄식과 최미란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필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멍하니 서 있는 친구 만복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죠. 필수는 만복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김 반장, 많이 놀랐지? 미안하네. 내 욕심 때문에 자네까지 험한 꼴을 당하게 했어. 만복은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으로 필수를, 아니 장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이게 다 무슨, 나중에 다 설명함세. 일단 여기부터 정리하고. 필수의 눈짓에 박 실장이 주민들을 통제하고 길을 텄습니다. 그날 오후 로얄 팰리스 아파트에는 늦었지만 통쾌한 정의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그것은 썩어 빠진 갑질의 뿌리를 뽑아내는 시원한 태풍이었습니다. 폭풍 같던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로얄 팰리스 아파트 단지에도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는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경비원을 볼 때마다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함부로 말을 놓거나 삿대질을 하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게 되었죠.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장필두 회장, 아니 우리의 김씨 할아버지는 이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필수는 다시 낡은 경비복으로 갈아입는 대신 박 실장이 건넨 중절모를 눌러쓰고 단지 벤치에 앉아있는 만복에게 다가갔습니다. 만복은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가 필수가 다가오자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만복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손을 배꼽에 모으고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이 김씨하며 등을 두드리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감히 쳐다보기도 힘든 재벌 회장님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만복의 그 잔뜩 주눅든 모습에 필수는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필수는 성큼 다가와 만복의 거친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형님, 왜 이러십니까? 저 김씨입니다.
김필수요.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회장님께 형님 소리를 듣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만복이 손을 빼려 하자 필수는 더욱 힘주어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가장의 훈장 같은 손이었습니다. 김 반장, 잘 듣게. 나한테는 수만 명의 직원이 있지만 나를 위해 무릎을 꿇어준 사람은 자네가 처음이었네. 자네야말로 진짜 어른이고 내 인생의 참된 스승이야. 그러니 제발 어려워 말게. 필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만복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필수는 품 안에서 하얀 봉투 2개를 꺼내 만복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내 마음일세. 하나는 자네의 정규직 전환 계약서야. 이제 해고될 걱정 없이 정년까지 맘 편히 다니게.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필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만복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재수 씨 무릎 수술비일세. 우리 태산병원 특실로 예약해뒀으니 당장 내일이라도 입원시키게. 돈 걱정은 말고. 만복은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평생 짊어져온 삶의 무게가 그리고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죠.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습니까? 은혜라니. 내가 받은 감동에 비하면 약소하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 지하 감옥 같은 휴게실은 당장 없애버리라고 지시했어. 지상 1층, 햇볕 잘 들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 최고급 휴게실을 만들 걸세.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안마의자도 있는 곳으로 말이야. 이제 다리 펴고 쉬면서 일하게. 필수는 우는 만복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잠시 후 필수는 박 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으로 향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필수가 차에 오르려던 순간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아파트 단지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낡은 경비복 차림의 만복. 그는 눈물을 훔치며 필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필수는 중절모를 들어 답례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회장님의 위험 있는 미소가 아니라 믹스커피를 나눠 마시던 친구 김 씨의 순박한 미소였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필수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로얄 팰리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을 채우는 사람의 온기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높은 지위가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며칠 뒤 아파트 게시판에는 최미란 전 대표의 사과문과 함께 새로운 공지사항이 붙었습니다. 경비원 휴게시설 개선 공사 안내. 망치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공사 현장에서 만복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빗자루질을 합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든든한 백이자 영원한 친구 김필수 회장님이 남기고 간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 차올랐기 때문이죠. 수상한 신입 경비원의 짧은 잠입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입주민들과 경비원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전설처럼 남을 것입니다.